요즘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단기 2차 하락이 나온 상태이며 하루 이틀 강하게 반등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안심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떨어지는 칼날을 피하는 겁니다. 최근 2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서 거의 17조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 13조 이상, 코스닥에서 3조 원. 물론 대부분 삼성전자 쪽이지만 거의 모든 종목에서 주식을 싸게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끝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싸게 살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원칙을 가지신 분들은 매수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무너진 수급에 돈 비지 않습니다. 당장 하루라도 돈 잃는 게 싫어가지고 안 될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거래대금은 훨씬 많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는데 아마 지금 핫한 테마주를 매수하기 위해서 증시에 새로운 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주제가 2018년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주식을 2018년 이후에 이 구간 동안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제작했는데 저는 이 주식을 2012년쯤 이쯤인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날짜도 잘 기억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피라고 불리는 구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박스피. 오랜 시간 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렀으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1년을 깡통 차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1, 2년 그리고 박스권장에서 수익이 점점 꾸준하게 점점 크게 나기 시작하더니 지수가 상승하는 도중에 탄력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단순 시장빨은 아니고 수익을 내는 도중에 시장의 영향으로 탄력을 더 받았습니다. 그 뒤로 시장이 오르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살아남은 다음에 현재까지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차트 보신다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 그때 부동산이 어땠는지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청약 열풍, 청약 로또, 부동산 재테크 시대로 박스피의 투자자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없었는지 이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도 작고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던 시장이었는지 거래량만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오 열풍이 터지면서 박스를 돌파하고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까지 보면은 이 구간보다 이 구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만큼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증시의 고정적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바이오, 반도체, 모든 업종들이 천국이었지만 2018년 이후에 장기 하락 중입니다. 중간중간에 당연히 빨간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매수세가 잠깐 들어왔다가 한두 달, 여긴 좀 길었는데 들어오다가 결국에 또 하락, 이렇게 지금까지 거의 2년 넘는 시간 동안
장기 하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언제 제대로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선을 설명드릴 때 황금선상 월봉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황금선 월봉을 사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황금선을 회복해 줘야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최근에 황금선 돌파를 시도하다가 코스닥은 실패하고 코스피는 성공했지만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 덕이지. 올라갔다가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유지도 한 월봉상으로 최소 한 3개월 이상 이런 영망치형이나 윗꼬리가 길게 뜨지 않고 유지를 해줘야지 장기 상승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그대로 눌려버렸기 때문에 장기 하락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다시 박스피 상태로 돌아온 상태이며 차라리 이 구간이었으면 장기 하락장이 아니고 그냥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을 겁니다. 이게 언제 상승장을 유지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 증시에서 2018년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시장이 정말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다 오른 거 고점에 들어가서 차익을 남겨 먹겠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들은 남기겠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시세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황금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장기 하락 중이기 때문에 줄 때 먹는 게 최고인 시장이고 단타가 최고인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박스권이랑 그리고 상승장까지 다 겪어봤다면 지금 잃는다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던가 대응 방법을 분명히 알 텐데 2018년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대폭락장이 나오고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은 중간에 HLB처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종목,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 가치 투자 이런 거 장기 하락장에서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가치 투자로 들어가 버린다면 공매도가 나오고 장기 하락장에 이런 주기적인 대폭락장까지 겹쳐버린다면 가치 투자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목적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얘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이런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런 구간에서 공매도와 단타만 반복하면서 즐겁게 빼먹는 거 말고는 장기 투자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호황일 때 우리나라만 손가락만 빤 것이고 2018년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 힘든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과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 실력, 경험, 노력 다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타이밍과 운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0만원 수익 보려고 들어간 종목에서 운이 좋다면 500이 터질 때도 있고 운이 나쁘다면 마이너스 100만원, 200만원 손해보는 날도 있을 겁니다. 원칙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에서는 수익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이밍과 운빨도 영향을 차지합니다. 지금 힘든 것은 당연하며 만약에 2018년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계좌 누적 수익이 꾸준하게 불어나고 계시다면 분명히 실력이 있다는 뜻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 상승장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이후로 시작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큰 손해를 보고 떠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고 아직 좋은 경험이나 이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힘든 장기 하락장인 시장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대박이 나는 종목도 있었고 좋은 종목들이 충분히 많았지만 지금 월봉 황금선 아래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가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일봉상 추세가 살아있을 때 잠깐 스윙이나 단타로 접근할 뿐,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줄 때만 스윙 투자, 아니면 계속해서 수익을 줄 때만 단타,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에서는 스윙 중장기, 그리고 황금선 아래에서는 단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선책이고, 장기 하락장은 억지로 이긴다고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고 계속 힘드신 분들은 휴식 시간을 가지던가 최소한 일봉상이라도 황금선을 회복해 준 다음에 그 황금선을 예전처럼 유지해 줄 때만 관심을 가지거나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못났거나 못해서가 아니고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 가장 최선책은 하락을 이기라는 것보다 정확한 투자 타이밍부터 생각해 보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거 당연한 겁니다. 아마 저도 2018년 이후에 주식을 시작했다면 그 전에 좋은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험도 없어서 1년 깡통 찬 뒤에도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안 좋은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됩니다.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예전처럼 단기 황금선 회복이 빨리 찾아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